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정운채 전 예. SS 해난 구조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대장님. 자,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일단 뭐 사고 원인이 급유산하고 낚싯배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 1차적 원인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대장님 보실 때는 정확하게 원인을 어떻게 좀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죠. 우선 예. 기상이 안 좋았고, 기상이 안 좋았다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앞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건데 그 시간대는 아직 완전히 날이 밝은 시간도 아니고 게다가 날씨고 흐리고 비도 왔고 그런 기상이 안 좋은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또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아마 우리 낚싯배들이 네. 전부 다 출어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배들이 동시에 출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육상으로 말하면 교통사정이 아주 복잡했어요. 복잡한 교통사정에 시정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럴 땐 더 교통안전을 잘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낚싯배들이 많이 있는 거라면 그 큰 급유선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딪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육상에 교통법규가 있듯이 바다에도 해상 충돌 예방 격부라는 법규가 있어요. 예.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작은 배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배가 오른쪽 왼쪽 지킬 선이 다 있는데 예.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런 교통법규를 일단 안 지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위 환경을 다시 말하면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단순하게 하나의 사고만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선들이 좀 빨리 자기가 필요한 목적지에 가서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그런 배들이 동시에 많은 배들이 출항을 했고 물론 이것은 상대적입니다만은 똑같이 두 배가 다 같이 위반을 했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기동이 편한 어선이 낚싯배가 피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낚싯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장비도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타고 있는 사람 주의력이 아무래도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살이 평소 때보다 조금 센 정도였고 저희가 애초 사고 초반에는 이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흐린 날씨였기 때문에 충돌 원인이나 사고 원인에 날씨 쪽이 좀 무게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선박이 해경 발표에 따르면 영흥대교 교각 사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려다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고 해역에서 수로를 벗어나서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다가 사고 발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현장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날씨가 안 좋았다는 거. 두 번째, 그 시간 되면 모든 어선들이 전부 똑같이 낚시를 하러 동시에 출항한다는 거, 교통이 복잡했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게다가 만약에 그 배에 특별하게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 주의력이,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대장님,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대장님께서도 예전에 구조 활동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에 어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33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좀 많이 사망자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제 이 사망 원인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은 안 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과거 세월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 경우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좁은 소형 함정이 충격에 의해서 전복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골든타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배가 큰 배 충격에서 전복된다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전복됐다는 건 뒤비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충격에서 튀어나왔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뱃속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저체온증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체온증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1시간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추울 차원에서 때는, 볼 때는 예. 네, 사망자가 늘은 이유는 구조가 늦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바다의 날씨가 차우니까 사람들이 버티질 수가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네. 사고 수색 장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사고 해역에 그 선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크레인함도 현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지금 여러 상황상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동 중이라서 저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못 찾은 실종자가 있다면은 못 찾은 실종자를 어떻게 찾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예. 그러면 그 못 찾은 실종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추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 그러면 제 사고가 일어난 위치가 어디며 그로서서 몇 시간이 지났으며 조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렸으며 그러면 사고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거기를 정밀 수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바다에서 일어나려면 딱 교과서처럼 된다고 보장이 없으니 큰 배들은 외곽, 항공기는 하늘에서 각각 방역 수색을 하면서 네네. 작은 배나든가 잠수사들은 정밀 수색을 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적으로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운채 전 SSU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